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7입니다. 이 나이에 은행 한 번 가는 게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고요. 제일 깨끗한 베이지색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 옷을 산 적이 없거든요. 필요를 못 느꼈어요. 은행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처음 통장을 만들었던 그 은행이에요. 그때는 새로 지은 건물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지금은 제 주름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더군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인데도 은행 안은 냉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점퍼 차림의 제가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였을지 짐작이 갔죠. 번호표를 뽑으려고 기계 앞에 섰는데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기계가 없었거든요. 창구에 가서 그냥 말하면 됐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빨리 처리하고 내보내야지 하는 표정이었죠. 저도 사람 살아온 게 있어서 그런 건 금방 압니다. 통장 정리하려고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된 통장인데 그걸 좀 해지하려고요. 보안 요원은 빠르게 번호표를 뽑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차례되면 부를 겁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껴안았어요. 이 가방 안에 통장이 들어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통장이요. 남편 철호가 마지막으로 만진 물건이었으니까요. 대기실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청년은 이어폰을 끼고 웃고 있고 옆 여자분은 화장을 고치고 있더군요. 저만 유일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죠. 손만 꼭 쥐고요. 13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번호였어요. 천천히 일어나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이름표에 이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려고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공기도 안 통하게 보관했던 거죠. 지은 씨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거 진짜 오래됐네요. 잠시만요. 지은 씨는 통장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유물을 보는 것처럼요. 이 통장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본점에 조회 요청해야 할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오늘 처리 안 돼요. 지은 씨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받아든 지은 씨의 표정이 더 싸늘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주소가 여기랑 다른데요? 주소 변경 안 하셨어요? 아, 이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걸 바꿔야 하는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럼 주소 확인서를 떼오셔야 해요. 그래야 본인 확인이 되죠. 지은 씨는 통장과 신분증을 다시 제게 밀어줬습니다. 오늘은 처리 못 해드려요. 그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쯤? 주소 확인서 가져오시고 본점 조회 요청하면 일주일?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지은 씨는 이미 다음 손님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손님 계시면 먼저 보내드릴게요. 뒤에서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뒤에 대기하던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복잡한 건 미리 준비하고 오셔야죠.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어요. 창구를 떠나 로비 한쪽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통장을 내려다봤죠.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호. 남편 명의로 만든 통장이었으니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보안 요원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처리 안 되셨어요? 보안 요원이 물었어요. 주소 확인서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조회도 시간이 걸린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기, 할머니, 실례지만 통장에 얼마나 있으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그건 왜요? 아니, 금액이 적으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요. 오래된 통장이면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절차도 복잡하거든요. 보안 요원은 친절한 척했지만 결국 그냥 가라는 얘기였죠. 얼마인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보안 요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동정과 무시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수수료 제하면 거의 남는 것도 없을걸요? 그냥 잊고 사시는 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세요. 보안 요원은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은행 로비 한가운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3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 복도에서 저 혼자 멍하니 서 있었던 것처럼요. 30년 전 1995년 5월이었습니다. 남편 철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딸 지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철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갔어요. 오늘 일 끝나면 통장 만들러 가자.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혜 대학 갈 때까지 매달 조금씩 넣어 놓으면 되겠어.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는 월세방에 살았거든요. 매달 모으는 게 쉽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장 소장님이었어요. 사모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철호 씨가.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철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뇌출혈입니다.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하던데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지혜는 이웃집에 맡겼죠. 딸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철호는 깨어나지 못했어요. 5월 17일 새벽 4시 23분 남편은 제 손을 잡지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41살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병원비, 장례 비용으로 다 나갔어요. 현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렸죠. 저는 당장 지혜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 통장 생각이 났어요. 철호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일이었죠. 그래서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그때도 이 은행이었어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남편 명의로요. 창구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본인 명의로 하시지 왜 남편분 명의로 하세요? 남편이 원했거든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남편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철호 이름이 적힌 통장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나왔어요. 창구 직원은 민망해했죠. 저기, 괜찮으세요? 네.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 통장에 산재보상금 800만 원을 넣었어요. 큰 돈이었습니다. 딸 지혜 대학 보낼 돈이었죠.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철호가 마지막으로 하려던 일이니까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지혜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지혜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도 갔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한국에 옵니다. 저는 여전히 월세방에 살면서 이제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죠. 그 통장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철호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와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주소 확인서를 떼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전화를 걸었어요. 주민센터입니다. 저 주소 확인서를 떼고 싶은데요.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에요. 오늘 가도 될까요? 네, 평일은 오후 6시까지 업무 봅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죠. 바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엔 조금 나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회색 바지를 입었죠. 오래됐지만 그나마 깨끗했어요. 주민센터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시당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통장을 정리하는 거야. 주민센터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주소 확인서 신청하시는 거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도 안 돼서 서류가 나왔어요. 여기 확인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현재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죠. 작은 일이지만요.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아침 일찍 은행에 가기로 했어요. 사람이 적을 때 가면 좀 나을 것 같았거든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통장 생각을 하니 철호 생각이 났어요. 살아생전 철호는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대꾸하곤 했죠. 하지만 철호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먼저 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죠. 101번 고객님, 5번 창구로 오세요. 5번 창구로 갔습니다. 어제 그 직원 지은 씨는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어제 왔다가 서류 준비가 안 돼서 다시 왔어요. 주소 확인서와 신분증,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아, 오래된 통장이시네요. 본점 조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처리되면 전화드릴게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걱정 마세요. 직원은 친절했어요. 어제 지은 씨와는 달랐죠. 은행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요.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매일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혹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신경이 쓰였어요. 아파트 계단을 닦으면서도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면서도 통장 생각만 났죠. 800만 원이 30년 동안 얼마나 불었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요. 게다가 관리 수수료도 빠져나갔을 테고요. 아마 9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습니다. 딸 지혜한테 보내줄까? 아니면 제가 쓸까? 오랜만에 새 옷도 사고 싶었어요. 밥도 좀 잘 먹고 싶고요. 5일째 되는 날 관리실 동료 미숙 씨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대로 말하긴 싫었습니다. 혹시 아프세요?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걱정 마. 미숙 씨는 저보다 10살 어렸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제 사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6일째,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서였어요. 고객님, 통장 대개속 조회가 완료됐습니다. 방문 가능하신 날짜 알려주시겠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일 가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싶었죠. 30년 만에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철호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철호는 젊었습니다. 40살 때 모습이었죠. 순자야, 잘했어.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철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려던 일인데. 꿈속에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 좀 잘 살아. 너무 고생했어. 알았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운 모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갔어요. 사람이 적을 때가 좋았거든요.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죠. 가방 속 통장을 만져봤습니다. 비닐봉지 너머로 통장의 딱딱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108번 고객님, 제 차례였습니다. 이번엔 6번 창구였어요. 일어서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어제 통화했던 그분이었어요. 어르신, 오셨네요.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잠겼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분증 확인 먼저 할게요.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네. 그럼 통장 좀 주세요. 비닐봉지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건넸죠. 직원은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박철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의자분은 어떻게 되세요? 제 남편이에요. 돌아가셨고요. 아, 그럼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속요? 네, 명의자가 사망하셨으면 법적 상속인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배우자시니까 어르신이 상속인이시고요. 다만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서류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신고 확인서 같은 거요. 그런데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겠어요?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보여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제게 돌렸어요. 거기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잔액 3억 9,854만 7,230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숫자를 하나씩 세어봤죠. 3억 9,800. 이게 맞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금 800만 원에 3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불가능한데 90년대 초중반 이자율이 워낙 높았거든요. 연 10% 넘을 때도 있었고요. 현기증이 났습니다. 4억에 가까운 돈이라니.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너무 놀라서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직원은 잠시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진정할 때까지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명의자가 사망하신 지 꽤 됐으니까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 다 되면 일주일 정도요. 그런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담사 배정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이요? 상속세가 있거든요. 자세한 건 상담사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 PB 담당 김민수 지점장입니다. 지점장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상담실에서 편하게 얘기하시죠. 김민수 지점장은 매우 공손했습니다. 며칠 전 창구 직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커피도 갖다 줬죠.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예금을 유지하셔서 상당한 자산이 되셨네요. 지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했어요. 이런 대접이 낯설었거든요. 상속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점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시면 저희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VIP요? 네, 특별 우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상담사 배정, 수수료 면제, 금융상품 우대 이율 등등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귀찮아하던 은행이 지금은 VIP로 모시겠다고 하다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투자 상품에 관심 있으시면.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찾을 거예요. 아, 전액 인출하시려고요? 지점장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그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자 수익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은 내면 되죠. 물론 그렇긴 한데요. 지점장이 설득하려 했어요. 목돈을 그냥 두시는 것보단 운용을 하시는 게 됐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알려주세요. 지점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았죠. 알겠습니다. 고객님 뜻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 목록을 받았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신고서, 상속동의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 준비하면 며칠 걸릴까요? 물었어요.
빠르면 사나흘이면 가능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는데 지점장이 따라 나왔어요. 고객님, 혹시 다른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며칠 전 창구에서 쫓겨나다시피 할 때는 아무도 명함을 주지 않았죠. 은행을 나오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을 보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달라진 게 없는데 제 통장 잔액만 알고 나니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억 가까운 돈이라니. 핸드폰을 꺼내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국은 한밤중이었지만 이 소식은 꼭 전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엄마. 지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린 목소리였어요. 지혜야, 엄마야. 지금 통화 괜찮아? 네.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에요? 응.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엄마? 놀랐잖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 너 기억하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만든 통장. 통장이요? 지혜는 잠이 깬 것 같았어요. 아빠 이름으로 만든 그 통장이요? 응. 30년 동안 안 건드렸잖아. 네, 기억나요. 근데 그게 왜요? 오늘 은행에서 조회를 해봤어. 얼마인지 아니? 얼마인데요? 4억.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지혜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4억. 정확히는 3억 9천에서 4억 사이. 엄마, 농담 아니죠? 진짜야. 원금 800만 원이 3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거래. 지혜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 돈이 있었으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아빠가 너 대학 보내려고 모으려던 거였어. 중간에 쓰면 안 됐어.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는 잘 살았어. 너 잘 키웠고, 너 대학도 보냈잖아. 그걸로 충분해. 엄마, 그 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생각은 이미 정리됐었습니다. 반은 내가 가져. 나머지 반은 엄마가 쓸게. 엄마, 저 필요 없어요.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야. 내 거야. 아빠가 너 위에 모으려던 돈이니까. 엄마. 그리고 엄마 몫으로는 여기서 잠시 멈췄어요. 좋은 일에 쓸 거야. 무슨 좋은 일이요?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지혜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말했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그 많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엄마도 흔들렸어. 솔직히 이 돈으로 뭘 살까, 어디 갈까 생각도 했어. 근데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더라. 아빠 마음이고, 지난 30년이고, 엄마 인생이고, 그런 걸 혼자 쓸 수가 없어. 지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존경해요. 엄마도 사랑해, 지혜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사망신고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하나씩 받아가면서 철호와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철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 날짜도 있었죠. 1995년 5월 17일. 그날이 벌써 30년 전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망신고서를 받을 때는 울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주민센터 밖으로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 준비됐더군요. 이제 은행에 다시 가면 됐어요. 그날 밤 또 철호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철호가 웃고 있었어요. 순자야, 잘했어. 우리 딸 대학도 보냈고 이제 내 인생 살아. 당신 걱정은 마. 나 잘 살 거야. 알아. 너니까 믿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정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류 다 준비됐는데요.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지점장님이 직접 상담해 드릴 거예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빠진 거 없는지 꼼꼼히 봤어요. 실수하면 또 오가야 하니까요. 관리실 동료 미숙 씨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조금.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래요? 다행이다. 며칠 전엔 안 좋아 보이셨는데.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앞날이 밝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어요. 2억은 지혜에게 주고 나머지 2억은 제가 쓰기로 했죠. 그중 1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1억은 정말로 좋은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세상엔 저처럼 힘든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랬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도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밤에 다시 지혜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야. 네, 엄마. 어떻게 되셨어요? 내일 은행 가. 다 정리될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조심히 하세요. 응. 걱정 마. 그리고 지혜야. 네. 엄마, 너 나와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딸이어서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준비한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김민수 지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지난번처럼 커피를 갖다 줬습니다. 서류 다 준비하셨죠? 지점장이 물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다 완벽하시네요. 이제 절차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오늘 신청하시면 사흘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그때 인출 가능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다 찾으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금액은 운용하시는 게... 네.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찾을 거예요. 쓰실 곳이 정해져 있으세요? 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하기로 했죠. 반은 딸한테 줄 거예요.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려고요. 지점장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 했어요. 기부를 하시려고요? 그런 셈이죠. 대단하십니다. 지점장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그런 분들 정말 드문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기부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알아볼 거예요. 노인분들 돕는 곳이면 좋겠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릴까요? 신뢰할 만한 곳들이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지점장은 종이에 몇 곳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줬어요. 여기 다 좋은 곳들이에요. 투명하게 운영되고요. 감사합니다.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점장이 말했어요. 그럼 사흘 후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인출해 드릴게요. 수표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게 안전하시죠?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로비를 둘러봤어요.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창구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그때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창구 직원 이지은 씨였습니다. 처음 저를 무시하던 그분이요. 지은 씨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지은 씨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아마 지점장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이 의아했나 봐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특별히 할 말도 없었거든요. 은행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르신. 돌아보니 지은 씨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양이에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죄송했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불친절하게 대해서요. 예상 못한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지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 씨를 보니 그냥 어린 사람이더라고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지은 씨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해주세요. 누가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행을 나왔습니다. 사흘은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지점장이 소개해준 곳들을 알아봤습니다. 전화로 문의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죠. 그중 한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독거노인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밥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는 곳이었죠. 제가 필요했던 그런 도움을요. 약속한 날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지점장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다 준비됐어요. 상담실에서 절차를 진행했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습니다. 수표로 발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대개속 네, 맞아요. 지점장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3억 9,854만 7,230원. 여기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볍더군요. 이렇게 가벼운 종이에 이렇게 큰 숫자가 적혀 있다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물었어요. 상속세는 나중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상속 공제 범위 내라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세한 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표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30년 만에 찾는 돈이었습니다. 철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죠. 어르신 정말 좋은 일에 쓰신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지점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요. 제가 뭐려.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상담실을 나오며 지점장과 악수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은행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1월인데도 포근한 날씨였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봤어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더군요.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철호 없이, 하지만 철호와 함께요. 집에 도착해서 수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믿기지 않았죠. 제가 이런 돈을 손에 쥐게 될 줄은요. 하지만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의 기다림이고 철호의 사랑이고 제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어요. 정확히 반으로 나눴습니다. 2억은 지혜 계좌로 보내고 2억은 제 통장에 넣었죠.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돈 보냈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건 내 거야. 아빠가 너 위에 남긴 거니까. 엄마, 지혜가 울먹였어요. 감사해요. 잘 쓸게요. 응, 행복하게 써. 전화를 끊고 이제 제 몫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그 독거노인 돕는 단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전화로 문의드렸던 박순자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기부하시려고 오신 거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어려운 노인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빠듯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기가 정말 필요한 곳이더군요.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1억을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1억이요? 네. 독거노인분들 식사 지원하고 병원 모시고 말벗 되어드리는데 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기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류 몇 장 쓰고 계좌 이체하면 끝이었죠. 혹시 기부자 명단에 올라가시는 걸 원하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단체를 나오며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1억으로 뭘 하지? 일단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방이 아닌 제 집을 갖고 싶었어요. 작아도 괜찮았죠.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됐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5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고 조용했죠. 계약금을 냈어요. 언제 이사 오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요. 좋으시겠네요. 이 동네 정말 살기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찼어요. 제 집이 생긴다니 67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이사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이었죠. 새 집에 들어갈 가구도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고른 가구였어요. 큰 건 아니고 작은 식탁 하나, 소파 하나, 침대 하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관리실 동료 미숙 씨가 놀라워했어요. 언니, 진짜 집 사셨어요? 응. 작지만 내 집이야.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런 돈이 있으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아뒀던 돈이 좀 있었어. 진짜 부러워요. 저도 언젠간 제 집 갖고 싶은데. 넌 젊으니까 할 수 있어. 꾸준히 모으면 돼. 네, 언니 보고 배울게요.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트럭 하나로 충분했어요. 30년 동안 월세방에 살면서도 많이 모으지 않았거든요. 이사 당일 새벽부터 정신없었습니다. 짐을 싸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오후 2시쯤 새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제 집이구나. 아무도 나가라고 하지 않는 곳이구나.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모든 짐을 다 풀었습니다. 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 잤어요. 낯설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제 집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다음 날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마트도 가까웠고 병원도 있었고 공원도 있었어요. 살기 좋은 곳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젊은 부부가 손잡고 걷더군요. 문득 철호 생각이 났어요. 같이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산책하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늙어가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죠. 이제는 혼자 이 시간을 즐겨야 했습니다. 저녁에 딸 지혜에게 전화했어요. 지혜야, 엄마 이사 다 끝났어. 진짜요? 새 집 어때요? 좋아. 작지만 아늑해. 사진 보내주세요. 집안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지혜가 답장을 보냈어요. 와, 진짜 예쁘다. 엄마, 올해 크리스마스에 갈게요. 새 집에서 같이 보내요. 정말? 오니? 네. 벌써 기대돼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왔어요. 딸이 온다니. 제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다니.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우연히 그 은행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다른 볼일이 있어서 나온 길이었죠. 은행 건물을 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존중받고 결국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었으니까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특별한 용무는 없었지만 인사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니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고 직원들이 바쁘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번호표를 뽑지 않고 그냥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구에 이지은 씨가 보였어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지은 씨도 저를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 씨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로 답례했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김민수 지점장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근처 지나가다가 그냥 들러봤어요. 그러세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인사만 하려고요. 잘 지내세요? 지점장이 물었어요. 네, 잘 지내요. 새 집도 구하고 딸도 곧 온다고 하고.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때 기부하신 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아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익명 기부자로 나왔는데 저는 어르신인 거 알죠? 지점장이 웃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일 하셨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 그런 분들 드물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점장도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엔 VIP 고객으로만 보려 했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대해줬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또 오세요. 아, 그리고 지점장이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혹시 금융 쪽으로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봤어요. 창구에서 한 할머니가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였어요. 창구 직원은 이지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할머니가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죠. 은행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 은행과는 인연이 끝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올 일도 없을 테고요. 하지만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은행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30년을 기다린 보상을 받았고 그걸로 새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철호야, 고마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처음 은행에 갔을 때 저는 무시당했어요. 낡은 옷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봤죠. 안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알고 나니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VIP가 됐고 존중받기 시작했죠. 그게 제일 씁쓸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진다는 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걸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남긴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결심한 거예요. 저처럼 힘든 노인들을 돕고 싶었죠. 돈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혼자라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죠. 문득 전화가 울렸어요. 그 단체에서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니에요. 잘 쓰고 계신 거죠? 네. 지금까지 50분께 식사를 제공했고 15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다들 정말 좋아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제가요? 네. 익명이시지만 그래도 뵙고 싶다고들 하시거든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 주쯤 갈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가 났어요. 제 돈이 실제로 누군가를 돕고 있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게도 미래가 있었어요. 새 집에서 편히 살고 딸과 자주 만나고 가끔은 좋은 일도 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통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봤어요. 이제 텅 빈 통장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철호야, 우리 약속 지켰어. 통장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혜 대학도 보냈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철호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요.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죠. 30년의 기다림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이요. 12월이 왔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어요. 예쁘더군요. 지혜가 온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도 샀죠.
12월 23일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엄마, 지혜가 달려왔어요. 꼭 안았습니다. 잘 왔어, 우리 딸.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쁘고 밝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서울 많이 변했네요. 그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안 변하셨어요. 늙긴 했지. 아니요. 오히려 더 젊어 보이세요. 집에 도착했어요. 지혜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늑하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혼자 사시기 딱 좋은 크기네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지혜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죠. 엄마, 이 맛.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혜가 행복해했어요. 많이 먹어. 더 있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의 미국 생활, 남편 이야기, 제 이야기. 엄마, 그 돈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답게. 그래. 네.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다 쓰거나 모아뒀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나누셨잖아요. 엄마도 받은 게 많아서 그래. 인생에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받으셨어요? 너. 내가 있잖아.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지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울지 마. 밥 먹어. 크리스마스 이브 둘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충분했죠. 엄마, 선물 있어요. 지혜가 상자를 꺼냈어요. 뭔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와, 예쁘다.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고마워, 딸. 그리고 지혜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도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지혜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혜와 사위, 그리고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3개월 됐어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저 지혜를 바라봤어요. 엄마,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지혜가 엄마가 되다니.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아빠가 알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제가 말했어요. 네. 아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어딘가에서요. 그날 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이 옆에 있고, 손주가 오고 있고, 제 집이 있고,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지혜가 돌아간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예전과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거든요.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주시면 돼요. 같은 세대시니까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죠. 주 2회 단체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김영희 할머니 78세.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사세요. 이철수 할아버지 82세. 자식들이 있지만 연락이 끊겼대요. 박명자 할머니 75세.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죠. 다들 제 이야기였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댁의 속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며 그냥 같이 앉아있기도 했죠. 순자 씨, 여기 오니까 좋아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공감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을, 추억을, 슬픔을 나눴죠. 그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단체 직원이 말했어요. 순자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제가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저도 덕을 받습니다. 외롭지 않았거든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랐어요. 봄이 왔습니다.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들 낳았어요. 정말 기뻐서 소리쳤어요. 건강해? 네, 3.5kg이에요. 엄마 닮았어요. 이름은 철민이요. 할아버지 이름에서 철자 따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철호가 알면 정말 좋아했겠다. 엄마, 다음 달에 한국 갈게요. 철민이 데리고요. 정말?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달 후 지혜가 왔어요. 아기 철민이를 안고요. 처음 철민이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있었어요. 철호야 봐. 우리 손주야. 아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잘생겼지?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엄마 감사해요.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를 기억해줘서요. 철민이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그래야지.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날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지혜와 철민이, 저와 철민이 셋이서 같이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단체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넣기 위해서였죠. 어느 은행을 갈까 고민하다가 그 은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그리 가더라고요. 은행에 들어섰어요. 여전히 바쁜 로비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꼭 1년 반 전 제 모습 같았죠.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창구로 가셨습니다. 창구 직원은 이지은 씨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이 통장은 조회가 안 되는데요. 지은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좀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은 씨는 전화를 걸고 컴퓨터를 두드리며 열심히 확인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 찾았어요. 이 통장 1990년대 거네요. 조회 시스템이 달라서 그래요. 본점에 요청하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요. 할머니가 난처해 하셨어요. 급하신가요? 아들 수술비가 필요해서요. 지은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잠깐만요. 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은 씨가 일어나 지점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민수 지점장과 함께 돌아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급하시다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점에 직접 연락해서 23일 안에 되도록 할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처리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났어요. 달라졌더군요. 1년 반 전과는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1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3번 창구로 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 새로 만들려고요. 네, 어떤 통장 찾으세요? 그냥 입출금 자유통장이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김민수 지점장이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손주 보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지은 직원한테 들었어요. 그 직원이 어르신 이야기 자주 해요. 그래요? 네. 어르신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었대요. 어르신 일 겪고 나서 많이 변했거든요.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니요. 통장을 만들고 나오는데 이지은 씨가 일부러 창구를 비우고 나왔어요. 어르신, 지은 씨가 불렀어요. 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네요. 아까 할머니한테 대하는 거 봤어요. 지은 씨가 부끄러워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노력 중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그거면 충분해요.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손주도 생겼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 돕는 곳에서요. 일주일에 2번씩 가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 씨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아까처럼만 하시면 돼요. 지은 씨와 헤어져 은행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9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죠. 하지만 예전보다 젊은 기분이에요. 삶이 즐겁거든요. 오늘은 단체에 가는 날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더군요. 단체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줬어요. 순자 씨 왔네. 오늘 뭐해요? 같이 산책이나 갈까요? 다 같이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단풍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 인생 다시 살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글쎄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좋겠어요. 지금요? 네.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손주도 보고, 이렇게 단풍도 보고, 이게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명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 이런 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철수 할아버지도 동의했어요.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좋았습니다. 순자 씨, 아직도 그 통장 가지고 있어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단순한 통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남편 마음이고 제 30년이고 인생이에요. 남편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 돈 그렇게 잘 쓰셨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저녁 먹고 지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철민이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지혜가 받았어요. 뒤에서 철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철민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철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화면에 철민이 얼굴이 나왔어요. 통통하고 귀여웠습니다. 엄마, 철민이가 요즘 할아버지 사진 보면 할배라고 해요. 정말? 네.
제가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거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잘했어. 철민이한테 엄마 이야기도 많이 해줘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아이고, 뭐가 대단해.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통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행복했어요. 철호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잘 살았지? 딸도 잘 키웠고, 손주도 생겼고, 나도 행복하고, 이제 됐지? 대답은 없었지만 철호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어.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죠. 오늘 저는 다시 그 은행 앞에 서 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냥 오고 싶었어요. 은행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곳은 제 인생이 바뀐 곳이니까요. 3년 전 저는 이곳에서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게 저를 일깨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걸요. 3년 전 저는 30년 동안 묻어뒀던 통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딸의 미래를,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요. 로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바라봅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여요.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들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은행으로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꼭 예전의 저 같았죠. 잠시 고민하다가 저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번호표 기계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뽑는 거야? 혼잣말 하시더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 고마워요. 할머니가 안도하셨어요. 번호표를 뽑아드렸습니다. 이거 들고 저기 앉아 계시면 불러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기계가 너무 어려워서요. 저도 그랬어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머니를 자리까지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아들이 준 돈을 저축하려고요. 나중에 손주 주려고요. 좋으시겠어요. 손주가 있으시구나. 네.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신답니다. 아들이 가끔 찾아온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외롭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인생인걸요. 혹시? 제가 말했어요. 독거노인 돕는 단체 아세요? 아니요. 제가 다니는 단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죠. 거기 가시면 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외롭지 않아요. 정말요?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좋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꼭 가볼게요. 할머니 차례가 됐어요.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창구로 가시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제 모습이 오버랩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때의 저는 외롭고 불안했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그 변화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돈이 계기가 되긴 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제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눔을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은행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중얼거렸어요. 건물에게가 아니라 제 인생에게요. 힘들었던 순간들에게, 그리고 그걸 이겨낸 제 자신에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걸음이 가벼워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에요. 철호야, 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딸도 행복하고, 손주도 건강하고, 나도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 이제 됐지?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이에요. 마치 대답처럼요. 버스가 옵니다.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아까 그 할머니였어요. 은행 일을 다 보신 모양이에요. 같이 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같이 가요. 둘이 나란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박순자예요. 저는 김미경이에요.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서요. 저도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었지만 결국 아름다운 이야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한순간씩이요.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30년 전 남편이 만들려던 통장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통장 잔액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 나눔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걸 3년 만에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67에 시작한 새 인생. 이제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계속될 거예요. 버스가 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내립니다. 다음에 봐요. 미경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네, 또 봐요. 집으로 걸어갑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건물, 제 집이 보여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따뜻한 제 공간이에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걸요. 차를 다 마시고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철호도, 지혜도, 철민이도, 그리고 오늘 만난 미경 할머니도 다 함께 있어요. 제 마음속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행복합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